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HTN 뉴스의 김학도 앵커입니다. 어이구. 야, 여러분, 대한민국 축구를 4강 신화를 이룩하게 만든 그 명장 이름 기억하십니까? 바로 히딩크 감독. 이 히딩크라는 이름이 너무 멋지고 유명한 이름인데요, 홀덤계에서도 히딩크의 이름을 보따서 만든 이름이 있습니다. 바로 리딩크. 리딩을 잘해서 리딩크인지, 아니면 홀덤에서의 전략 전술이 너무 좋아서 리딩크인지, 그리고 그 이름은 본인이 직접 지은 건지 아니면 남들이 붙여준 건지, 오늘 HTN 인물 초대석에서는요, 초특급 빌런으로 유명세를 떨치고 있는 리딩크에 대해서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딩크 편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우! 네, 시작하겠습니다. 야, 더 이상의 빌런은 없다. 이제 동북은 번거지는 저리 가라. 이 시대 최고의 빌런 리딩크. 리딩크 본인이 직접 준비해 왔어요. 리딩크. 예. 자, 리딩크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먼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카메라 정면 보시고 반갑게 좀 인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리딩크입니다. 끝이에요? 네. 자, 그리고 방송에 나오면 원래 이제 마스크를 좀 벗고 네. 방송을 진행하는데, 예. 우리 리딩크 씨가 마스크를 안 벗는 이유가 있다고 해서 그 이유를 직접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직업상 과거나 현재까지 직업이 법률적으로 좀 한 게 있어가지고요. 상대 적들이 많다 보니까 신상을 보호해야 됩니다. 정말 독특합니다. 그러면 아예 방송을 안 나오거나 모자이크를 해달라고 해야 될 텐데, 마스크 하나만으로 그게 가려질까요? 예. 밑에 하반만 가려도 예. 알아보긴 힘들 수 있죠. 몇 번 안 본 사람들이니까 상대방들은 전체 얼굴은 계속 보면은 기억할 수 있는데, 네. 그런 거예요, 또? 위에 모습만 보고는 기억 못 할 수도 있죠. 독특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많은 분들이 기다리셨던 리딩크 편 기대가 저도 됩니다. 아직 제가 리딩크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라요. 이름도 모르고 그냥 리딩크라는 이름만 알고, 많은 분들이 리딩크 인물 초대석에 초대해 주십시오라는 부탁이 있었기 때문에 초대를 해드렸는데, 방송 출연을 한 달 전부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해달라고. 네. 근데 한다고 해놓고 계속 출연에 대해서 리딩을 하고 계셨단 말이에요. 왜 그동안 계속 출연을 할까 말까 리딩을 하고 계셨습니까? 예, 제 직업이 아까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해결사 일을 많이 했어요. 수칭 해결사 노릇을 많이 해가지고 10년 가까이 하다 보니까 상대방들이 홀덤 칠지 안 칠지, 홀덤을 치고 있을지 안 칠지도 모르겠지만 일단은 혹시라도 이 홀덤 방송 우연이라도 보고 신상이 노출되고 괜히 저에 대한 정보나 이런 게 노출될 우려가 있어서 고민을 좀 했습니다. 고심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본격적으로 리딩크 인물 탐구편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궁금합니다. 본명이 뭔지. 리딩크의 이름이 뭡니까? 알려진 대로 오태류입니다. 오태류입니다. 나라 오의 오나라 오의 왕족입니다. 죄송하지만 마스크를 좀 오나라 오의 클테자의 흐를입니다. 오태류. 이름 독특하네요. 오태류. 태류. 뭔가 흘러가는 느낌이네요. 큰 물결. 크게 흘러가. 그렇군요. 오태류 선수. 나이는? 37입니다. 37. 혈액형은? B형입니다. MBTI는? N팁입니다. 누가 봐도 딱 N팁 같잖아요. 그래요? EN, TP요. 별론가형. 별론가형? ENTP. N팁 줄여서. 알겠습니다. 전공은 뭐 했습니까? 법입니다. 법하고 격투기 했습니다. 그럼 격투기 했으면 어느 정도 그 자신감, 잘하죠. 격투에 대한 자신감도 있고, 법을 공부했으니까 법적으로 이게 구속될지, 이게
재판으로 갈지 네. 이런 거 다 알고 계시겠네요. 일명 법비까지 할 수 있죠. 네? 법비. 법비? 법비가 뭐냐면 법을 가지고 꼼수까지 부릴 수 있는 거. 야. 제가 전화 통화는 몇 번 해봤는데 상당히 머리가 좋다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IQ가 어느 정도 됩니까? 전에 과거에 봤을 때 어렸을 때죠. 170 나왔어. 170. 어렸을 때예요, 근데. 키는요? 예, 그거 좀 높습니다. 키는 170. IQ 좀 높습니다. 예. IQ는 조금 높습니다. 171. 180은 안 되고요. 예. 아니요, 살이 쪄서 그런가 발이 두꺼워져서 173 나왔습니다. 건강검진에서 최근에. 173. IQ는 170. 대단합니다. 태어난 곳은 어디입니까? 서울입니다. 서울이고. 결혼을 하셨습니까? 예? 예, 결혼했습니다. 결혼했습니까? 자녀분은? 아직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반려견이나 반려묘는 혹시 키우십니까? 예. 강아지랑 고양이를 키웠었는데, 강아지가 한 재작년 11월, 2년 좀 안 될 때쯤에, 2년 좀 안 됐는데요. 10년 넘게 키운 강아지가, 아들 같은 강아지가 아이고. 갑자기 이틀 만에 급성췌장염으로 갔습니다. 2년 좀 안 됐습니다. 가슴이 굉장히 아팠겠네요. 그렇죠. 갑자기 마음의 준비도 못하고 어차피 뭐 수명으로 따지면 한 3년 정도는 더 그래도 이상은 더 곁에 있을 수 있는데 예, 마음의 준비 없이 보낸 게 건강했는데 예, 췌장염으로 갑자기 가서 예, 마음이 아프죠. 동물농장도 못 보고 있습니다 지금. 네, 동물농장도 못 볼 정도로 이해합니다. 그럼 해결사 하면은 수입은 괜찮습니까? 원래는 저 가상화폐도 많이 수익 봤었죠. 가상화폐를 해서 코인을 해서 수익을 보셨나요? 네, 저는 잃은 적이 한 번도 없었죠. 2017년도에 했어가지고. 코인에 대한 리딩을 잘하는 거예요? 코인은 누구 가리킬 정도였었죠, 거의. 그 정도로 고수였죠. 코인으로 해서 그럼 지금도 계속 하고 있나요? 지금은 안 하고 있죠. 전혀 손 뗐죠, 일부러. 그럼 수익을 보고 손 뗀 겁니까? 네, 다 시즌마다, 매 시즌마다 다 수익을 봤죠. 나중에는 손실 보고 손 뗀 거는 아니고? 아니죠. 이득을 무조건 봤다가, 그 중에 좀 빠졌다가 다시 이득 보고, 나중에 이제 빠지는 시기다 하면 도망가는 거죠. 그럼 코인에서 어느 정도 수익을 봤습니까? 최초 때는 2017년, 그러니까 그 뉴스 나오기 전에, 18년 1월에 박상기 사태가 터졌잖아요, 장관이. 그 전까지 딱 하다가 박상기 사태 터진다 도망갔거든요. 그때 해외에도 막 거래소를 저는 먼저 이용했어요. 그래서 한 1억 몇천 정도 수익 챙기고 도망갔어요. 원래는 일찍 했으면 더 많은 종잣돈으로 했으면은 수십억을 벌었을 텐데 제가 그 당시 처음에 코인을 안 믿어서 첫 초에 2017년 10월? 9월 그때 500만 원만 해가지고 그걸로 시작하다 보니까 얼마 못 본 거죠. 아니 1억 정도의 수익을 본 건가요? 그러면 토탈? 네, 1억 몇천. 그때 아니요. 그때 뭐 그 수익을 하고 또 시즌마다 다시 돌아오는 게 있어요, 장이. 그 시즌마다 계속 투입해서 뭐 5천만 원 다시 또 먹고 이런 식으로 계속 매번. 그렇군요. 코인에서도 또 수익을 본 재주가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홀덤 얘기 본격적으로 들어갑니다. 홀덤 입문 처음 시작하게 된 거 언제입니까? 홀덤은 10년 넘었죠. 저는 강원랜드 그 팟리밍 게임도 했으니까. 포커는 7살 때 배웠고요. 어떻게 해요? 아버지한테 포커와 장기를 배워서. 포커, 그 세븐오디 포커를. 네, 세븐오디 포커랑 세븐포커랑 장기 두 가지를 어릴 때 배워가지고. 다시 돌아서 홀덤 토너먼트는 그 2019년, 20년 그때죠. KMGM이 최초로 했잖아요, 먼저. 그때부터. 그때부터. 토너먼트는 그때부터 제대로 한 거죠. 재밌습니까? 홀덤이요? 아드레날린이 있기는. 근데 런이 요즘은 안 좋아서 화가 나기도 하죠, 많이. 주로 어디서 플레이를 하십니까? 가리지 않고 배당 좋은 데는 다 다닙니다. 최대 바인이 그러면 10바인? 그때 10반 이상 했죠. 10바인 이상? 우리 저스틴 형님이 알고 있으신데 그때 10몇 번을 했죠. 10대 번? 송부근 선수가 19번 기록인데 그 기록은 못 깼겠네. 얼마짜리였는데요? 30짜리요. 그러면 동일하네요. 그거 동일해요? 네, 동일한 사이즈입니다. 19번까지 했습니까? 그 정도? 30만 원짜리 500만 원 썼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알게 되잖아요. 사람들하고 이제 부딪혀서 하다 보니까. 본인을 빌런이라고 얘기하는 얘기. 이런 얘기들을 알고 있죠. 알고 있습니까? 네.
그럴 수밖에 없는 운명인가 봐요. 예. 야, 그래요? 저도 그렇게 하고 싶진 않은데. 네. 홀덤 하다가, 경기를 하다가 싸운 적도 있습니까? 예, 그렇죠. 저는 홀덤을 치면서, 뭐 자기 핸드레인지나 뭐나, 뭐 자기가 고민돼서 시간을 자주 쓰게 되는 경우도, 저 같은 경우도 그런 스팟이 걸리니까 시간을 쓰게 되는데, 그런 경우도 화를 안 내요. 여러 번 해도. 본인이 이제 권리대로 뭐 타임 요청하면 되고 하니까. 근데 상대방들이 그렇게 하는 건 상관이 없는데, 졌을 때, 저한테 졌을 때, 뭐 슬로우 플레이, 제가 넛으로 슬로우 플레이를 할 수도 있죠. 상대가 핸드가 없다 싶거나, 이게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다 싶을 때 슬로우 플레이 쓸 수도 있죠. 그런 거에서 화를 낸다던가, 아니면 아무튼 졌을 때 욕을 한다던가, 아니면 제가 졌는데도 누구니까 받았다. 당신이니까 받았다. 이런 멘트는 최소한 그거는 홀덤을 떠나서 사람한테 시비 거는 행위잖아요. 그거는 애초에. 그거는 제재가 강력하게 된다고 생각하고, 직접적인 법적으로 어긋날 정도의, 법적으로 어긋납니다. 모욕죄 또는 명예훼손죄가 성립이 돼요. 네, 공연성이 있기 때문에 여러 사람들 앞에서 상대방에게 명예훼손이나 모욕감을 줬을 때는 그 죄가 성립이 되죠. 그런 거는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랬을 때 싸움이 나죠. 저는 욕설은 안 해요. 쌍시옷 들어가는 거를 아무리 화가 나도 말로 따지지 논리로 따지려고 하지, 욕을 하면은 똑같은 똥이 되기 때문에 욕의 욕으로 대응을 안 하려고 하는데, 만약에 욕설을 한다, 그때는 제가 대응을 하죠. 격투기 하자고. 격투기 하자고. 네. 자, 여러분께서는 한번 하자고. 법학과를 나온 오태류, 리딩크의 홀덤 법률학을 지금 듣고 계십니다. 동국대 학원이요. 동국대였어요. 대학원이요. 동국대 대학원까지 나왔어요. 대학원까지 석사학위까지 받으셨네. 석사는 아니에요. 석사는 받지 않고 대학원까지 다녔다. 석사는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운동한 건 뭐 있어요? 격투기 오래 했었죠. 오래 했었고, 몸 한번 만져보겠습니다. 우와, 장난하냐? 여기는 원래 됐습니다. 여기는 와, 마이크로 오래 이 타가지고. 땅땅한 거 봐. 야, 보구나. 너 째면 안 되겠다, 야. 나 이렇게 단단한 팔뚝 처음 만져보네요. 요즘도 운동하십니까? 지금 운동 좀 쉬었습니다, 지금 많이. 그래서 살이 많이 쪘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근질근질 한 겁니다. 운동을 많이 쉬어서. 몸이 근질근질 합니다. 조심해야 되겠다, 야. 자, 본인의, 홀덤 스타일을 알고 계십니까? 예. 어떤 스타일인지. 갇혀있는 핸드레인지로 너무, 고정적으로 하면요, 상대방들이 핸드레인지를 읽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딱 갇혀있는 걸 하지 않고, 어떤 플레이어분들은 딱 정해진 정석 플레이어로 탑 레인지로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그게 편하긴 하겠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에이스킹, 에어라인, 에이스 바담 그런 걸로 여러 두 명하고 데리고 가도 힘들어요. 얼마 전에 최근에 에어라인을 잡았는데 1000 얼마 오픈밖에 안 나왔는데 갖다 대고 10만 칩을 줬거든요. 거기서 8,000 몇백으로 오픈 3뱃을 쳤는데 홀칭이 많아서 1000 얼마 오픈이라고 홀칭 많았어요. 아이돌 해서 8,000 줬는데 그거 3명이 들어왔어요. 보드가 한 명도 같이 보드 클라우드에 전 없는데 에어라인에 문이 없는데 그래서 한 명이니까 다행이죠. 우리 점을 넣었더니 다행히도 같이 쓰시는데 문이 없었죠. 투오버의 뽀플인 줄 알았나 보죠. 네. 그래서 이제 본인은, 좀 창의적인 플레이를 갖다가 하는 편이다. 저도 좋은 핸드로 탑레인지로 하고 싶은데 네. 그 탑레인지들이 별대로 잘 안 갑니다. 리딩크가 빌런이라고 불릴 수밖에 없는 리딩크 스타일을 갖다가 많은 분들이 좀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네. 제가 적어왔습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 카드를 비빈다. 매번 그런 건 아닙니다. 왜 비비는 그런 거예요? 자꾸 꼬이니까 이게 네? 카드가 애매하게 들어오고 네. 한 장만 들어오다는 들어가는 핸드만 줘요. 한 장만, 영어 한 장만 준다는 거 애매하게.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비벼서 2장 다 나와라. 그래서 비비는 거예요? 어쩌다가 우연히 한번 비볐는데 그때부터 잘 되기 시작한다. 그런 날은 이제 비비기 시작하죠. 그래, 계속 비비는 거예요? 네. 두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칩을 던지듯 뿌린다. 네. 어떻게 하는, 이게 얌전하게 안 하나 봐요? 칩 이렇게 레이스나 뭐 이렇게 콜 받고 그럴 때. 아니 그렇게 칩이 없을 때는 그렇게 놓는데 칩이 많이 쌓이면은 제 앞에 칩이 쌓여 있다 보니까 팔을 높게 뻗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습관적으로 던지게 되고 불편하니까 이렇게 놓으려면은 칩이 앞에 크게 높게 쌓여 있다 보니까 많이 있다 보니까 이거를 팔을 던져요? 팔을 많이 들어야 되니까 힘들어서 네. 그냥 던져 놓죠. 그 사람은 왜 칩을 저렇게 던져?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최대한 가볍게 놓으려고 하고 있어요. 네. 근데 모법에서 최근에는 딜러가
칩이 깨진다는 소리까지 했죠. 아니, 그러니까 얼마나 세게 아니, 던지면... 세게 안 던졌어요. 그냥 아예 던지지 말래요. 살짝나도 깨진다고. 그래서 살짝 던졌는데도 던지지 말래요. 그러니까 웬만한 사람한테는 그런 얘기 안 하는데 칩을 기분 나쁘게 던지니까 그걸 갖다가 제재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칩 깨집니다. 던지지 마세요. 딱 이렇게 얘기를 했을 거 아니에요. 있어요. 그 한 명 딜러가. 그걸 리딩을 해주셔야지. 그 사람의 기분까지. 그죠? 그 딜러가 트러블이 있는 딜러라. 자, 다음. 트러블이 있는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닌 것 같아요. 한 명 딱 제일 싫은 딜러는 있습니다. 그래요? 네, 누구라고 말은 못하겠는데. 네. 한 명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냥 딜러가 아니라서 그런가. 네. 그런 네. 딜러가 있어요. 자, 특징 3. 레이즈나 상대 레이즈에 반응할 때 눈을 동그랗게 뜨고 노려본다. 원래는 직업 때문에 상대방 심리 파악하려고 관심하려고 해. 그런 것 때문에 금방 잘 파악할 수가 있어서 심리 간파를 좀 잘해서. 재현을 좀 한번 해주세요. 어떻게 노려보는지. 어떻습니까? 원래는 그냥 유심히 계속 봤죠. 눈빛이나 행동이나 이런 걸 봤죠. 손짓이나 그런 걸 다 봤는데 침 만지는 그거랑 요즘에는 안 봅니다. 근데 왜냐면은 바꿨어요. 요즘에는 그거를 보면은 내 체력만 괜히 내 눈 체력만 빠지고 또 하나는 제가 아무리 심리 간파를 잘해도 역으로 제가 헷갈려질 수가 있어서.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뭐 하자는 거야? 나랑 싸우자는 거야? 왜 저런 눈빛으로 지금 격투기 하기 전에 이렇게 막 쳐다보는 거 있잖아요. 네. 처음 시작할 때. 그것처럼 이렇게 노려보는데, 본인이 그 노려보는 거 연습하십니까? 아니죠. 아니에요? 눈빛이 원래 눈이 원래 좀 이렇게 가장 좀 오래 알고 지내는데, 그냥 홀덤, 평상시엔 모르겠는데, 그냥 홀덤 칠 때는, 그냥 최강 빌런이죠. 최강 빌런. 거의 홀덤판에서는 뭐, 실새끼죠. 현재야 뭐 자기가 치고 싶은 대로 뭐 치는 거야 상관은 없는데, 그냥, 눈빛이 좀 마음에 안 들어요. 그냥 제가 싫어하는 관상? 아니 딱히 막 노려보지도 않는데 그냥 그 눈빛을 보면 그냥 재수가 없어요. 진상짓 좀 안 했으면 좋겠어. 예전에 몇 번 그랬는데 다른 손님들과 싸운다든지 아니면 매장 사장님이랑 싸워서 경찰을 부른다든지. 모자이크 해드릴까요? 아니 뭐 안 하셔도 됩니다. 괜찮습 어차피 해도 뭐 다 알 것 같아서. 아니 하면 절대 몰라요. 여기 나오게 해요? 네, 상관없습니다. 딩크야 화이팅. 들었죠? 쌍꺼풀이 없다 보니까 쌍꺼풀도 없고 악감정은 없습니다. 그럼요. 알죠. 그래도 쳐다보는 게 리딩하기 위함이지 악감정. 리딩크. 이 리딩크라는 이름이 그렇게 리딩을 많이 한다 그래서 리딩크입니까? 이름에 대한 그거 좀 네, 리딩의 킹, 리딩의 왕이라고 해서 리딩 킹인데 뒤에 킹을 줄여서 리딩 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럼 히딩크하고는 관계가 없네요? 그렇죠. 오프닝 잘못했네. 다시 해야 되나? 방송 보신 분들은 이제 네. 알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리딩크가 뭐야? 히딩크 이름 그냥 본 따서 만들구나. 그렇게 생각한 거거든요. 네, 썸네일에 정답은 방송에 이렇게 적으시면 되죠. 머리 좋다. 야. 특징 4번째. 계속 쭝얼거린다. 왜 쭝얼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무당인 줄 알았대요. 말하고 해야지. 방금 오파켓이면 분명히 저기서 리레이션 할 텐데 그거 안 하는 걸 봐서는 너는 뭘 없고 그렇지 않습니다. 쭈글쭈글 된다는데 왜 그런 거예요? 그런 말은 안 해요. 상대가 어떻게 할 거고 그런 쭝얼은 안 하죠. 뭐라고 왜 쭈글거리는 거예요? 주술을 외운 적도 있죠. 뭘 외워요? 주술을 외쳤죠, 열심히. 어떻게? 내가 5-3 스디시나 그래요. 5-3 불고기 하면서 5-3 불고기에 관한 걸 혼자 계속. 그러니까 그거로 관련된 거, 예를 들어 5-3이라고 말하면 멘트하면 안 되니까 뭐 불고기는 관련된 거든 그런 거를 자꾸 외쳐요. 흥얼흥얼 거려요. 흥얼흥얼 거리면 그게 신기하니까. 그렇게 기술 외운다. 그렇게 쭈글쭈글 되는군요. 네, 관련된 거를 계속 하면은 이 홀덤 귀신들이 그걸 받아주나 봐요. 종교가 뭐예요? 네, 저 다신론자입니다. 무교는 아니고 가리는 거 없어요. 이게 배척하지 않습니다. 종교.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하는 편이구나.
플레이하면서 네, 어떤 신을 얘기하진 않고 예. 저는 일단 저를 믿고 믿긴 믿는데 예. 종교는 어떤 신이 있을지 우리 하찮은 인간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모든 신들을 배척하면 안 되죠. 다 믿어주는 게 좋죠. 안 믿는 것보다 낫잖아요. 안 믿을 때 벌을 받을 수 있지만 나는 안 믿지 않았잖아요. 다 믿었잖아요. 그렇게 되면 알겠습니다. 벌 받지 않겠죠. 자, 특징 5. 네. 시간을 많이 끈다. 그것도 무지하게. 왜 시간을 그렇게 많이 끄는 거예요? 저도 당연히 시간 쓰면 블라인드 높아지면 저도 손해고 네. 저는 블라인드 보면은 제가 대회 나갈 때도 보면은 네. 20분짜리 15분짜리 잘 안 나가려고 해요. 다 긴 걸 좋아해요. 블라인드 긴 걸. 왜냐면은 저도 그만큼 블라인드 시간이 중요해요. 최대한 아껴서 쓰고 싶고 최대한 많이 올 기회가 많기 때문에 블라인드 높은 걸 좋아하는데 절약하려고 하는데 그거를 시간을 쓰고 싶지 않은데도 힘든 스팟이 걸려요. 홍대에서 봤는데 리엔트리 해가지고 칩 갖고 와서 오자마자 바로 카드도 보지 않고 올인 이렇게 하는 걸 봤거든요. 네. 그때는 왜 그랬습니까? 너무 런이 안 되니까 그럴 때는 이거는 일단 찍고 뭘 하던지 하자. 이러다가 칩 그냥 야금야금 리바인 해도 상하고 야금야금 상해서 안전하게 해봐야 계속 런이 안 되면은 칩이 야금야금 상하다가 숏으로 상대방 주고 또 리바인 하게도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방법이 없죠. 그런 날은 그냥 집에 가던가 네. 아니면 그냥 박아서 찍어버리던가 그 넘어가. 당시 제가 한번 더블업 한번 시켜줬던 기억이 나요. 그때 처음 봤던 것 같아요. 리엔트리를 카운터에서 바로 하자마자 칩 갖고 와서 카드도 안 보고 그냥 고리를 집어. 제가 그거에 넘어갔던 데가 기억이 납니다. 네. 아무튼 이런 리딩크의 플레이에 대해서 많은 유저들, 많은 홀덤 친구들이 리딩크에 대해서 나도 할 얘기가 좀 있습니다 라고 하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그분들의 인터뷰를 땄습니다. 이름하여 리딩크에게 말한다 말말말. 함께 보시죠. 유명한 빌런 중에 한 명인데 일단 탑 오브 탑 빌런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고 시간을 되게 많이 잡아먹어요. 그러니까 한 판 한 판이 그 리딩크가 있고 없고에 의해서 차이가 많이 나는데 한 판 한 판이 엄청 길어집니다. 고민하는 시간이 엄청 길고 근데 그게 좋은 핸드도 그렇고 안 좋은 핸드도 그렇고 레이즈 할 때도 그렇고 폴드 할 때도 시간 엄청 많이 쓴 다음에 폴드를 하니까 플로우가 자주 왔다 갔다 합니다. 칩 셔플을 보통 저희 이제 그냥 기본적인 사람들은 뭐 5개면 5개, 6개면 6개 이렇게 해서 드르륵 해서 올리는 그런 칩 셔플을 많이 사용을 하고는 하는데 리딩크는 리딩크만의 칩 셔플이 있어요. 한 3개, 4개씩 이렇게 잡고 이렇게 돌리는 칩 셔플을 많이 하는데 그거를 하면서 시간을 1분, 2분 잡아먹습니다. 리딩을 자기가 본인이 리딩을 해놓고서 맞으면 그거에 대해서 플레이 썰을 또 엄청나게 풀어요. 그 다음 판이 됐는데 옆에 아는 사람이 앉아있으면 그 사람하고 엄청 신랄하게 그 플레이 썰을 엄청 풉니다. 자기가 뭘로 폴드를 했는데 들어갔으면 뭐 너시했다 뭐 그런 얘기를 엄청 많이 해요. 꼴보기 싫은 인물입니다. 정말 일단 말 그대로 닉네임 그대로 리딩에 대해서 너무 오래 걸리는 사람이고 탭을 진행이 방해가 너무 심한 사람이에요. 악의적으로 너무 시간을 끄는 행위가 많아서 그 사람 있으면 같이 하기 싫고 네 그런 사람입니다. 리딩크 플레이어님 정말 홀덤에 대해서 되게 정말 열정이 넘치시는 거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다른 플레이어들에게 방해가 되는 그런 악의적인 행위가 좀 없고 좀 진중하게 게임을 진행하시면 더 멋진 플레이를 하실 것 같습니다. 또 실질적으로 저는 이제 테이블에서 정말 말도 안 되는 피해를 입은 적도 있는 피해자 중에 한 명이고요. 뭐라 해야 될까, 본인이 뭔가 이제 이기고 싶은 그런 욕구 때문에 상대방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는 핸디, 그리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핸디 중에 아마도 단연 탑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요. 또 마찬가지로 저 같은 경우에 저 말고도 많은 분들이 그 핸디가 참여하는 대회나 토너먼트에는 가고 싶지 않은 핸디, 무서워서가 아니라 불편해지기 싫고 짜증나기 싫어서 기피하게 되는 기피 대상 1순위 핸디, 저는 그렇게 정의하고 싶습니다. 리딩크야, 너보다 나이 많은 사람들도 많고 또 너보다 힘없는 약자에게 당하려고 하지 말고 홀덤 토너먼트에서는 네 핸들을 가지고 승부를 봤으면 좋겠어. 이상한 눈빛, 행동, 그리고 이상한 뭐 폭력적인 그런 언행이나 그런 것들로 누군가를 조금 이기려고 하지 말고 좋은 핸드로 정정당당하게 칩을 이겨서 좋은 성적을 내길 바란다. 근데 가급적이면 홀덤을 좀 자제하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아. 그렇게 살아라 리딩크. 네, 그러니까 본인이 욕먹고 있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본인에 대해서 안 좋게 생각. 저도 그러고 싶진 않은데 그런 거 다 알고 있죠, 당연히. 고칠 생각 없으세요? 그런 건? 조금 고쳐야 되겠다, 이런. 근데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본인도 공부도 많이 하셨고, 학식도 있고, 그리고 또 본인의 어떤 걸 성격이나 이런 환경이나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갖춰져 있는 사람이면 품격이나 품위를 지켜도 충분할 그런 위치에 있는 분이 왜 그렇게
저급하게 사람들한테 욕을 얻어먹고 삽니까? 저도 이제 왕족처럼 오나라, 그래도 성씨가 오나라 옷인데 그러니까 오씨가 왕족처럼 네. 딱 탑 레인지로 치고 싶은데, 좋은 핸드로 딱 품격 있게 치고 싶은데, 아니 핸드 얘기가 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욕 먹는 이유가 네. 좋은 핸드가, 근데 제 칩 가지고 제가 칩을 지켜야 되고 저도 우승하려면은 네. 재미로 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저도 에이스킹 이런 거 받았을 때 고민을 해야 되고, 에이스 마담도 고민을 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근데 그게 항상 잘 먹게 된, 런이 좋으면 좋은데 런이 없이 계속 너 칩 까먹어라 하고 핸들을 주니까, 그러다 보니까 짜증도 나고. 그리고 딜러도 그렇게 째려보고 쳐다보대요. 그건 왜 그런 겁니까? 아니, 자주는 안 그러고요. 네. 그렇게 됐을 때 짜증이 나죠. 계속 넘기고 계속 카드를 주고 에이스킹, 에이스마담 이런 프리미엄들 주고, 예. 너 칩 좀 까먹어라 하고 계속 보드에는 나싱을 준다던가, 아니면은 이제 세다고 만나게 한다던가, 저 탑피 맞추고 탑탑을 맞추고 상대는 셋을 준다던가. 아니 그러니까 그 홀덤에서 그렇게 될 수도 있죠. 당연히 내가 맨날 어떻게 다 이겨. 근데 저는 그게 80%가 넘죠. 그렇게 되는 경우가. 아니 그러니까 오래 하다 보면 대수의 법칙에 의해서 그 확률에 수렴하는 거잖아요. 근데 누구나 사람 다 똑같다는 거예요. 그렇게 뒤집어지고 뭐 역전되고 내가 또 역전시키기도 하고. 네. 근데 본인은 그걸 갖다가 그렇게 역전되고 뭐 그렇다고 해서 그런 뭐 눈빛이나 그런 말이나 다른 플레이어들한테 그렇게 해가지고 욕먹을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이게 크게 자주 먹는 팟들은, 네. 크게 자주 여러 번 먹는 팟들은 그런 핸드레인지들이 아니고, 80% 이상 제가 크게 자주 먹는 팟은 핸드레인지가 넓은 거, 다른 거 프리미엄이 아닌 비프리미엄들 핸드로만 먹고요. 네. 좋은 핸드들은 칩을 까먹습니다. 그 벌어놓은 것들을. 그러다 보니까 네. 시간을 써서 플로우 홀수도 많았던 거고, 네,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이제 싫어하는 사람들이 좀 있다. 물어봤어요. 아니 이렇게 대회장이 좀 작았거든요. 이렇게 작은 공간에서 리딩크를 아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네. 네. 그럼 더 큰 데를 가면 더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겠네. 그래서 인터뷰를 했는데 다 리딩크에 대해서 안 좋게 얘기를 한단 말이야. 네? 네. 안 좋은 기억들이 있고, 이렇게 욕하는 사람들이 한 몇 명 정도 될까요? 라고 물어봤더니 제가 알기로는 대한민국에 한 500명은 넘을 거예요. 그것까지 모르겠고요. 리딩크를 아는 사람은 좋은 얘기 하는 사람이 없을걸요? 이렇게 또 점잖고 대학까지 나오신 분이 많은 사람들이 욕 들어먹고 사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제가 해결 방법을 찾은 게, 네. 그렇게 좋은 핸드로 칩 맨날 까먹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그래서 아쉽게 탈락하고, IBSS라고 그때도 아쉬웠던 거 경기 기억나는 게, 최근 거는 상금 괜찮았고 칩이 굉장히 월등히 많았고 에어라인으로 킹스를 낚아서 잡았죠. 잘 잡았죠. 선에 잭이 깔려서 칩이 다 날라갔습니다. 또. 예. 칩이 날라갔어요. 모든 질문을 하면 다 이렇게 핸드 스토리로 얘기를 갖다가 그래서 풀어서 해주는데, 그것 때문에, 예. 그런 경우 때문에 진짜 아쉽게 된 게 있어가지고, 이제는, 예. 리딩크 머릿속에는 이 핸드 스토리가 한 100개는 넘게 있는 것 같아. 저장이 돼 있는 게. 아니, 그걸 큰 다- 것들은, 예. 예, 큰 다 것들은 이렇게 꺼내서 얘기를 하는, 머리가 그만큼 좋다는 얘기인데, 빌런 리딩크라는 그런 얘기에 대해서, 네. 예, 본인 수용을 하시는 거예요? 뭐 빌런일 수밖에 없는 운명인 제 운명. 운이니까, 홀덤 운이 그렇다 네. 보니까 그렇게 야. 하고 있고, 지금은 제가 해결 방법 찾은 게 아까 말씀드리다 말았는데, 해결 방법은 참여를, 그러니까 런이 이렇게 안 좋을 때는 좋은 핸드로 까먹어서 우승도 못하고 놓치고 이렇게 아쉽게 될 때는 런이 돌아올 때까지 대회 참여를 줄이는 거, 오프라인 대회를. 그래요? 런이 돌아올 때까지. 욕먹는 거 이렇게 좀 개선될 방법은 없을까요? 좀 해명을 할 시간을 좀 드릴게요. 예, 그렇게 저도 나 욕하는 사람에게 좀 한마디 저도 좀 해주세요. 배팅을 편하게 하고 싶고, 빠르게 하고 싶고, 뭐, 상대 핸들을 리딩 안 하고 하고 싶고, 참여하고 싶고 한데, 항상 제가 뭐 에이스킹 받으면 상대 에어라인 나오고, 에어라인 나오거나 또 킹스 나오고, 그래버리니까, 프리에 리딩 할 시간이 좀 필요한 거는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 핸드가 덮으면서도 좋은, 쓰레기 핸들로 시간 끌진 않아요. 제가 리딩크보다 그 머리가 좀 이렇게
좀 낮은 거, IQ가 낮아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질문을 하면, 그, 엔드 스토리를 갖다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게 맞는 건가? 그래서 한번 두 번 꽈서 그러니까 대답을 한 건가? 막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받을 때는 맞게 그냥 대답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받을 때는 확실하게 받아요. 핸드 안 좋은 것들은. 근데 좋은 것들로 시간 끄니까 시간을 끌고 사람 쳐다보는 거는 네. 좋은 걸로 고민을 많이 하는 경우가 많은데 네. 알겠습니다. 예, 이제는 그냥 배팅 빨리 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는데 배팅 빨리 한대요, 여러분. 안 되더라고요. 해봤습니다. 이미 해봤습니다, 많이. 네. 근데 성급하게 배팅했듯이 그렇게 지더라고요. 네. 넘어가더라고요, 던리버에. 알겠습니다. 홀덤 그만두실 생각은 없으세요? 홀덤이요? 많이 했었죠, 생각은. 근데 했는데 또 하게 되고 또 하게 되고 막 그런 거예요? 중독된 건가? 중독까지는 아닌데, 뭐, 큰 거 이겨보고 싶은 거죠. 큰 거. 뭐 홀덤을 계속 하실 생각이십니까? 예, 해야죠. 근데 지금 많이 줄였죠. 지금은 참여 좀 많이 안 하고 있죠. 오프라인 같은 경우 특히 참여를 안 하고 있죠. 대회를 많이 안 나가고 있다? 많이 상했죠, 돈은. 뱅크롤이 많이 상했어요? 저는 솔직히 홀덤에서 제가 많이 뿌려드렸죠, 사람들한테. 그럼 뭐 홀덤에서 지금까지 돈 얼마 정도 썼어요? 많이 썼습니다. 굉장히 많이. 제가 정도? 많이 드렸어요. 어느 정도? 어떤 이조상님이. 억 단위예요? 네, 수억 단위. 수억 단위로. 저 가상화폐 코인으로 번 거 홀덤에 많이 퍼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홀덤 대회가 다른 스포츠나 이런 것보다 굉장히 메리트가 있는 건 딱 하나는 갑자기 뜬 연예인들처럼 순식간에 상승할 수 있다는 라이징 스타가 자주 나옵니다. 네. 갑자기 상승하는. 그게 굉장히 좋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큰 건 아니어도.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으로 어떤 플레이어가 되겠습니까? 공약입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과의 약속. 나 앞으로 플레이하면서 이렇게 하겠다. 저요? 네. 지금은 이미 바꿨는데요. 이미 바꿔서 팝 컨트롤 하고 있고요. 팝 컨트롤 하는 거 좀 안전빵 플레이어를 지금 많이 지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앞으로 팟 컨트롤을 상대방들이 안 해주죠. 근데. 하겠다는 리딩크와 HTM 인물 초대석 함께하고 있습니다. 리딩크의 마지막으로 끝인사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 리딩크였고요. 예, 오스였습니다. 홀덤 친구들에게 하고 싶은 말 있으면 하십시오. 네, 끝으로 제가 그동안 뭐 시간 끌기나 노력, 눈을 쳐다보고 이렇게 하는 부분이나 칩을 던지는 부분, 그런 분들 많은 것들이 제가 의도한 건 아니라서 어쨌든 기분 나빠졌던 분들 있으면은 이 방송을 들어서 일단 사과드리겠습니다. 근데 의도한 거나 뭐 악감정이 있어서 그런 부분은 아니니까 그 오해들은, 전에 있던 오해들은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 리딩크였습니다. 네. 네, 리딩크 오태류 씨. 네, 오늘 짧지만 긴 시간 동안 오태류 씨를 또 오픈해서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겠고요. 앞으로 리딩크 만나면 또 즐겁게 또 만나고 즐겁게 홀덤 치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리딩크가 원하는 꿈 반드시 이루길 바라겠고요. 홀덤판 안에서도 지금 하고 있는 직종이 또 해결사라고 하니까 어떤 일들이 또 문제가 생기면 많은 문제를 또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리딩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많이 일을 의뢰해 주십시오. 언제든지 현장에 상담해 주십시오. 네, 지피지기면 백승이라는 이런 얘기가 있죠. 오늘 리딩크를 만나서 사실 앞으로 리딩크와 홀덤으로 붙게 된다면 리딩크를 좀 한 번 더 알았기 때문에 좀 더 여러분들이 리딩크 때문에 속상한 일이 덜 생기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앞으로 리딩크라는 인물이 홀덤계에서 또 어떤 영향력을 또 가질지 모르겠지만 좋은 분들 많이 만나서 앞으로의 관계들이 좋게 돼서 리딩크의 앞날도 좋은 일들이 많이 펼쳐졌으면 좋겠습니다. HTN 인물 초대석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김학도였습니다. 아유, 수고했어. 네. 리딩크! 야, 리딩크야! 이거 선물이야. 네? 네, 사인해 주시면 사인.
보이지 않는 그 길을 뚜벅뚜벅 외롭게 걸어간다. 이거는 우리 오태리 씨에게 나를 믿어 앞으로 훌륭한, 여기 히딩크 이름도 있잖아요. 히딩크도 있고 리딩크가 앞으로 훌륭한 폭파 선수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그 선물 또 하나 있어요. 앞으로 카드 지키지 말고 이거 이렇게 좀 올려놓으라고. 카드 프로젝트. 이게 토르 망치입니다. 토르 망치의 위대한 힘을 잭잭한 사랑은 하지를 말고 초라한 미래는 생각도 말고 인생의 승부 그 멋진 날 위해 걸어라.